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교과서 43쪽에 스스로 마무리하는 예습 문제 최대한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다 해 오셨으리라 믿고 혹시 안 하신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멈춰두고 미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합체 공식 쓰는 전형적인 문제죠. 그래서 분 문제 똑같이 을 해주면 루트 n-1 플러스 루트 n을 분모분자에 똑같이 취해주면 준식은 어떻게 되냐면 루트 n에 합차를 쓰면 바로 날라가죠. nn이.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남고 그 다음에 합이 이제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고점 개수만 좀 살펴보면 되니까 얘는 실제로 1, 그 다음에 얘도 실제로 개수가 1, 그러니까 루트 n이니까 그죠? 위에도 개수가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 극한은 실제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가까이 가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개수가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루트 n을 양면에 부호 문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루트 n을 나눠주시면 날라가고 그 다음에 얘도 날라가는데 이 부분은 루트 n이 들어가면서 1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2번입니다. 부분수열이네요. A2n. 그럼 A2n은 n 대신에 2n을 집어넣는 거니까 A2n은 그대로 집어넣어주시면 n 대신에 2n 넣어주시면 4n-1이 되겠죠. 그 다음 an 플러스 1은 n 대신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니까 2에 n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2n 플러스 1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의 극한을 찾는 거니까 결국은 2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4니까 2.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일단은 이렇게 2분의 1인 어떤 수로 수렴을 했다는 얘기는 개수 A가 일단 어떤 그 0이 아닌 수가 되면은 그 반드시 플러스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A가 양수면 플러스 무한대고. 그래서 A는 일단 기본적으로 0이 된다는 사실 바로 확인되고, 그 다음에 개수끼리만 비교하면 되니까 B는 6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하게 되면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연습문제 4번에서 봤던 거랑 똑같네요. NaN. 그러면 이거 이렇게 분배해도 되지만 제가 그때 n을 분모문제 똑같이 곱해주지 했죠. 그래서 여기 n 곱해주고 분모에 똑같이 n 곱해주면 이렇게 크로스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곱한 걸로 보게 되면 얘는 n분의 2n, 즉 2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nan이 5로 수렴하니까 5 곱해져서 10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혹은 분모문제 n 안 곱하고 그냥 분배를 바로 처리할 것 같으면 3an 더하기 2n an의 극한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an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참고하시기를 우리가 여기 그러니까 n분의 1이라는 수열과 우리가 알고 있는 nan이라는 수열을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얘도 수렴을 하고 얘도 수렴을 하죠. 각각. 얘는 5로 수렴을 하고 가정에서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곱에 대해서 또 2번, 3번, 4번에 의해서 도전을 하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우리 정의를 처리해보면 an이 되는 것이고, 그럼 얘는 극한이 어디로 수렴하냐면 0 곱하기 5, 즉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지난번에 조임정리로 증명해드렸는데 이렇게 바로 극한의 대수의 성질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an은 어쨌든 0으로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을 하고 2, 0으로 얘는 가정에서 수렴을 하는데 5로 수렴하니까 결국 2 곱하기 5로 수렴, 얘는 3 곱하기 0으로 수렴.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에 대해서 모전되니까 10으로 수렴,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무난하죠,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집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점 1,0과 n,1 사이의 거리를 fn이라고 할 때 얘를 구해봐라. 그럼 거리 공식 오랜만에 쓰겠네요. 뒤에 것 빼기 앞에 거 제곱, 뒤에 것 빼기 앞에 거 제곱의 루트. 그러면
fn이라는 것은 루트에 n-1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0의 제곱 1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 풀어주면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fn 빼기 n에 대한 극한을 구하라 했으니까 fn 빼기 n을 한번 우리가 먼저 살펴봅시다. 그러면 얘에서 n을 빠진 거니까 합장 공식을 바로 쓰죠. 써도 되겠죠. 분모 문제에 똑같이 합장 공식 쓰면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에 합차를 썼어요. 제곱했고 빼기 예 합차를 썼으니까 n제곱 빠질 거고 나누기 빠르죠. 분모에 n만큼 빠진 것에 바꿔준 거니까 루트에 그대로 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2에서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이거를 이 수를 이렇게 분모 분자 똑같이 곱해주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n제곱 날라가고요. 그럼 얘는 실제로 마이너스 2n이랑 닮아 있고 얘는 n이랑 닮아 있고 얘도 n이랑 닮아 n이죠 아예 그냥. 그러니까 얘는 2n 마이너스 2n이니까 실제로 극한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겠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겠고. 자 6번 첫장 이상이면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데 위에 분자가 합이네요. SN입니다. 그죠? 그러면 오랜만에 등차 수열 합공식을 써보면 N1까지 합 SN은 가우스 방법이죠. 2분의 항수가 N개고 초항이 3 더하기 말항 그럼 일반항이죠. 3 더하기 N-1의 공차 D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이게 AN이었죠. 그래서 초항 더하기 말항에서 처리하게 되면 얘를 바로 정리를 좀 해주면 좀 풀어볼까요? 네. 안에 이 녀석이 4n 플러스 인가요? 그죠? 그래서 n제곱 n으로 풀어주면 4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분해주면 sn은 2n제곱 플러스 n이 되겠군요. 그죠? 그래서 분자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우리가 찾는 이 극한값을 구한다는 것은 n제곱분의 sn인 n제곱 플러스 n에 대한 극한값이니까 최고점 개수만 비교해주면 되죠. 1분의 2로 수렴한다. 즉 2로 수렴한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 4번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AN에서 첫째 항까지 합 n까지 합을 SN 할 또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그러면 또 SN 구해야죠. SN 한번 떠올려볼까요? R-1 공비가 2니까 그러면 2-1 분의 초항 1이고 가로 열고 2의 항수 n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맞죠?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SN은 찾아졌고 분모가 1이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AN 등비수열 일반항 AN이라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초항에다가 2의 n-1 이게 일반항이었죠. 그래서 극한을 구하면 됩니다. 얘 극한을 구한다는 것은 리미트 2의 n-1 n-1승은 2분의 1 곱하기 이렇게 봐도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2n승 2n승 나눠주시면 얘는 어디로 수렴하면 2분의 1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서 얘도 2로 수렴을 하겠네요. 그죠? 똑같이 2로 수렴을 합니다. 되시겠죠? 그러니까 2의 n-1승은 2분의 1 곱하기 2의 n승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의 n승 2n승 나눠주면 극한값이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8번 등비 수열의 수렴성이네요. 그러면 얘는 부등식 풀이로 바뀌었는데 3분의 1 마이너스 r이 마이너스 1 같거나 작다까지 되죠. 그래서 양변에 3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R 3 되고 마이너스 곱해주시면 방향 바뀌어주시고 부등호에 바꿔주고 마이너스 1 곱했으니까 안전하게 이렇게 되고 1씩 더해주시면 R 범위는 1씩 더해주시면 마이너스 2 됐죠? 더해주면 4 개수는 4에서 개수가 실제로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빼주면 되죠? 6개 아니면 카운트 해보세요. 한 놈 크고 한 놈 가까운치 크면은 이거 끝에 놈 빼기 작은 놈 해주면 그냥 개수가 바로 나옵니다. 정수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3까지니까 6개 맞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또 비슷한 형태 풀어봤죠? R 범위를 일단 우리가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1, 1 사이 같거나 클 때 이렇게 나눠서 보도록 하죠. 일단은 R이 1일 때 R이 1일 때 값이 어떻게 되죠? R이 1이면 1 다 고정돼 있으니까 2분의 1이니까 5분의 3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1은 마이너스 1일 때도 짝수니까 1이죠. 마이너스 1일 때 홀수승이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수렴이. 그래서 역시나 얘도 5분의 3은 아닙니다. 되시겠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는 무한으로 보내면 전부 다 0으로 수렴하니까 결국 얘는 0으로 수렴해요. 2 사이일 때는. 그죠? 얘도 역시나 5분의 3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무조건 양수 나오고 얘 같은 경우에 무조건 음수가 나오죠. 홀수승 계속 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극한이 존재한데도 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5분의 3이 됐다는 얘기는 얘는 어쨌든 간에 모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R은 이제 1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R이 1보다 클 때 한번 살펴보면 분모 문제 똑같이 R에 2n승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나눠주시면 얘는 R의 제곱을 우리가 살펴보면 당연히 1보다 크고 R의 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양수니까 1과 0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쪼개지는 부분은 한번 써드리면 R의 제곱분의 1의 n승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얘는 플러스 1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R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R분의 1이 있죠. 그죠? R분의 1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약분돼서 그래서 얘 극한이 지금 어디로 수렴하는데 얘는 분명히 0으로 수렴할 거고 결국 얘 극한은 R분의 1로 수렴하는데 얘가 5분의 3이 되어야 되는 소리죠. 극한값이. 그래서 얘 역수 처리해주면 R은 3분의 5가 되는데 3분의 5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가정에서 만족하는 1보다 큰 조건이기 때문에 R은 3분의 5가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그 경우의 수에서 합의 법칙과 구배 법칙에서 나왔던 형태입니다. 그래서 10의 n승일 때 양의 약수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총합 개수는 이제 그 소인수분해서 예를 들면 얘가 2의 n승 곱하기 5의 n승 쪼개지지 않습니까? 약수의 개수라 하면 n 더하기 1 곱하기 5의 n승에서 n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개수가 나오는 거고 총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렇게 생겼을 꼴에서 2의 0승 한번 찾아보세요. 보일 거 쭉쭉쭉 해서 2의 n승까지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 5의 0승 5의 1승 쭉쭉쭉 5의 n승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n이 1일 때 보면 10이잖아요. n이 1일 때 10이니까 1, 2, 5, 10인데 이거 합을 실제로 한다는 것은 2의 0승, 5의 0승 2의 1승, 5의 0승 2의 0승, 5의 1승 2의 1승, 5의 1승을 다 합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1일 때까지의 총 이렇게 전개하면서 나타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 차일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등비수열 합공식 쓸 수 있거든요. 초항이 1이고. 그래서 각각을 등비수열 합공식 써보면 R이 2니까 R-1분의 초항 1이고 2의 항수는 지금 n 플러스 1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오른쪽에 5짜리는 R이 5니까 5 마이너스 1에 초항 1이고 똑같이 5의 항수는 n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전개를 좀 해봅시다. 얘는 분모 1이고 얘는 4니까 4분의 1이 일단 t 나가고, 얘는 2의 n승 플러스 1이니까 지금 10의 n승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전개를 좀 해주시면 착착 해주시면 바로 그냥 그 지수법칙 써가지고 10의 n 플러스 1승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10 곱하기 10의 n승 맞죠? 그 다음 얘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승, 그 다음 이렇게 처리해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5의 n승, 마지막으로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10의 n승을 나눌 거거든요. 전체. 그러면 등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 이제 극한을 구하는 것인데, 얘는 약분될 거고,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이렇게 묶어지면서 5분의 1의 n승이고, 얘는 2분의 1의 n승이니까 전부 다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얘는 10분의 1의 n승이니까 제일 마지막은 얘도 0으로 수렴할 거죠. 그래서 결국 영향을 주는 녀석은 얘밖에 없으니까 얘 극한은 실제로 4분의 10으로 수렴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약분해주면 2분의 5로 수렴한다는 사실 알 수가 있겠군요. 답 5번 되겠습니다. 맞죠? 10의 n승이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어준 것 뿐이고, 요거 뭐 양의 약수의 총합 이거 공식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봐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가도록 하죠. 자, 이렇게 급수가 주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일반항을 뽑아내면 되겠죠. 첫 번째는 1, 2, 3 이렇게 변화되고 2는 픽스가 돼 있고 2, 4, 6에 8에 10 이렇게 가니까 얘 일반항 형태는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n일 때는 n제곱 플러스 2n이 되겠다. 그죠? 그렇죠? 1일 때는 2고 2일 때는 4니까 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일반항이. 그러면 얘 급수니까 지금 얘 형태는 n의 n 플러스 2 형태네요. 그래서 얘를 구해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일반항 이제 써야 되니까, 왜냐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거, 수렴 발사는 부분합의 극한으로 본다 했죠. 그래서 우리 부분수 처리해서 a, b 분의 1로 보게 되면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하게 되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부분합 SN을 구해볼게요. 다시 말하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AK, 즉 K의 K 플러스 2까지 분의 1의 SN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얘는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처리하니까 2분의 1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빼기 이거니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K분의 1 그죠?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막 1, 2, 3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뭐 두 칸 건너뛰고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유한계에서는 이 분배가 되거든요. 시그마도. 맞죠? 그래서 분배를 미리 처리해가지고 쫙 다 계산을 미리 해두자고요. 그러면 잘 지어질 테니까. 그래서 부분합 구합니다. 2분의 1에 얘부터 분배해서 쫙 다 더해주시면 어떤 형태냐면 1분의 1부터 n분의 1까지 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1분의 1 더하기 바로 칠게요. 1분의 1 더하기 쭉쭉쭉 1분의 1까지 더해질 거죠. 그 다음에 빼기, 자, 얘 갑니다. 그럼 1 집어넣으면 3분의 1부터 출발하죠. 3분의 1, 4분의 1, 쫙 더해져서 n분의 1 있고요. 당연히 앞에.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분의 1 있고, 그 다음에 n 집어넣으면 마지막으로 n 플러스 2분의 1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분배를 먼저 해놓고 처리해주면 지우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부터 n까지는 싹 n분의 1까지는 쫙 다 지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남는 건 이렇게 네 항이 남아요. 하나, 둘, 셋, 4개 남으니까 SN의 극한을 바로 한번 보내버리죠. 자, 바로 보내버리면 얘는 극한이 어디로 가냐면 2분의 1 상수니까 1 더하기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전부 다 0, 0으로 다 가죠. 빼기 0, 빼기 0으로 다 가니까 이걸로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2니까 2분의 3. 그래서 4분의 3으로 수렴을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가 급수 값입니다. 그죠? SN 부분하면 극한이니까.
맞아? 그래서 이 극한은 4분의 3이 되겠다. 그래서 부분합 수열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 자, 12번 가겠습니다. 자, 급수가 마이너스 3 유한 확정값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 판정법에 의하면 수렴했다는 얘기예요. 맞죠? 급수가 수렴하면 이 안에 있는 것은 반드시 0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a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극한은 필이 0으로 수렴한다. 그러면 양변에, 그러니까 얘에다가 마이너스 1을 빼줘버리면 역시나 대수 성질 때문에 an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1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an이라는 것은 수렴 2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요거 분모 자체는 2 곱하기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얘도 역시나 마이너스 1로 수렴을 하죠. 그래서 얘 극한은 실제로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2분의 3인가요? 맞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있죠? 이거 되겠죠? 한번 보여드려요? an이라는 것은, 자, 얘만 설명해 드릴게요. an 플러스 1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an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로 보는 거죠. 말하자면. 그럼 얘는 an이 맞잖아요. 근데 얘도 수렴 2, 0. 얘도 상수 수열로 수렴 2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 각각 수렴하니까 덧셈 정리, 덧셈에 대해서 보존한다 했으니까 a는 0 더하기 마이너스 1로 수렴, 즉 마이너스 1로 수렴. 그 말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크로스 쪼갤 때 크로스 하면 각각 얘도 수렴 기하급수 판정법 4분의 3이니까 얘도 등비급수 판정법 기하급수 다 같은 말이었는데 4분의 1이죠. 경비가 얘도 수렴. 그러니까 쪼개고 각각 나눠줄 수 있으니까 바로 각각 1-r분의 a 공식 쓸 수 있습니다. r은 4분의 3이죠. 분의 초항 1 집어넣은 거니까 4분의 3 더하기, 자, 오른쪽 거 수렴하니까 쪼갰고, 시그마 쪼개고, 마이너스네요. 미안합니다. 1 마이너스 r, 이번에는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초항은 1일 때니까 4분의 1, 이렇게. 그죠? 그래서 4분의 1분의 4분의 3이니까 4, 4약분하고, 맞죠? 3이네요.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3분의 4분의 1이니까 3분의 1인가요, 여기는? 3분의 9에서 3분의 1 빼니까 3분의 8. 답이 있나? 있네. 5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급수 얘도 갑니다. 얘도 실제적으로는 1일 때, 2일 때, 3일 때 전부 다 보면 1일 때는 0이고 2일 때는 2고 이런 식으로 이제 0, 2, 0, 2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도 비교급수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형태 안에 있는 일반항 자체는 급수 자체가 3분의 2의 n승보다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했던 비교 판정법에 의하면 얘가 수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녀석을 수렴한다 해서 얘가 수렴성 보장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각각 이제 수렴하는지만 따져주면 되는데 얘는 했던 거랑 비슷하죠. 우리 0.815인가 뭐 했던 거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각각을 쪼개서 보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씩 해봅시다. 그죠? 1일 때는 0이니까 2일 때 이제 바로 해보면 2일 때는 3분의 2의 제곱인가? 3일 때 또 0이고 필요 없죠. 맞죠? 4일 때는 또 3분의 2가 안쪽에 있을 거고 4승 뭐 A쇼 간다는 거니까 R이 3분의 2의 제곱이네요. 그죠? 초항이 얘 그대로고 이상 없죠? 그래서 9분의 4니까 얘는 1-R 9분의 4 분의 초항이 얘죠. 9분의 4 그러니까 9분의 5분의 9분의 4니까 9 약분되고 9 약분되고 9분의 5니까 5분의 4 맞나요? 너무 빠른 거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5분의 4 수렴성. 자, 일단 이거 수렴할 때 제가 강조했던 게 A 자체가 0일 때도 영항수열로 그냥 아예 영항급수로 아예 그냥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으니까 기본 확보를 딱 해놓고 하세요.
x 플러스 4 자체가 0이 될 때 한번 보자고. 그럼 0,0,0,0,0,0 되는 수열이니까, 급수니까 완전히 수렴하겠죠. 그래서 일단 x가 마이너스 4 됩니다. 확보해놓고, 이제 기하급수, 그러니까 무한 등비급수의 수렴성 조건을 살펴보죠. 필요 충분 조건이죠. 4분의 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을 때 조건이니까 4 곱해주면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4 1 더해주면 마이너스 3이나요? x 5 5죠. 그럼 얘는 5 빼기 3에서 더하기 1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말하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x 가능한 게 0, 1, 2, 3, 4까지 하나 4개 다 7개 맞죠? 7개 7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는 여기 안 들어가는데 확보해야 되니까 여기 한 개 더 추가요. 그래서 더합 총 몇 개 나와요? 8개 8개라는 것은 8이라는 거죠. 점수 x의 개수가 답은 4번이라는 소리겠죠? 있습니다. 15번 풀었고 자 16번 이거 등비급수의 수렴성은 필요 충분 조건을 했어요. 그죠? 수렴 판정법이 변전 필요 충분인데 R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R이 1 사이예요. 그러면 이거 고등학교 때 우리 썼던 그 부등식 기술인데 R의 2n승이라는 것은 우리가 R의 제곱의 n승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R의 제곱에 대한 범위 우리 이런 거 우리 많이 다뤘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 R의 제곱이라는 것은 범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1보다 작으니까 R의 제곱도 당연히 1보다 작고 얘는 0보다 각각 크겠죠. 그러니까 얘도 역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에 들어오니까 수렴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마이너스 R. 그럼 마이너스 R 곱해봅시다. 마이너스 R 곱해보면 부동항이 바뀌죠. 마이너스 1 바뀌고 1 이렇게 되죠. 역시 같은 범위 들어오네요. 됩니다. 수렴. 필요 충분 조건이라서 그래요. 그 다음 얘 갑시다. 일단 R-1을 먼저 취해줘야 되겠죠. 그럼 R-1 취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 처리가 되니까 0 마이너스 1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까지 일단 되고요. 2를 나눠줍시다. 그러면 2분의 R 마이너스 1 처리하게 되면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0 2분의 1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이 녀석도 역시나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긴 있죠. 그래서 디귿도 됩니다. 맞죠?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수렴성이. 쉬운 문제네. 티응, 니은, 디귿 다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맞죠? 안 어렵죠? 오케이. 16번, 17번 밑에 있는 17번 위에. 자, 그 다음에 운동장 문제 갑시다. 어떤 공을 높이가 h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려 높이 4분의 3만큼 튀어오르고 8m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릴 때 공이 상하 운동 계속할 때 공이 움직이는 거리 극한. 그럼 h가 지금 8이라는 소리네. 그죠? 떨어진 높이 4분의 3만큼 튀어오르니까 뭐 실험해봅시다. 쫙 떨어지는데 높이가 지금 h가 8인 상황인데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렇게 공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튀어오르는 게 4분의 3만큼 튀어오르니까 둘, 셋. 얘 이제 다시 이렇게 튀어오른다 소리죠. 이렇게 4분의 3만큼 튀어오르고 다시 이만큼 또 떨어지고 맞죠? 다시 또 얘에서 4분의 3만큼 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림 뭐 굳이 그릴 필요 없는데 뭐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간다는 소리니까 첫 번째는 8, 두 번째는 8의 4분의 3만큼 튀어오르죠? 4분의 3. 근데 오고 내려가는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두 번 맞죠? 더하기 다시 이 8의 4분의 3이 한 번 더 곱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그러면 초항 8은 그냥 따로 빼주고 나중에 계산해주고 얘 공비만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 공비는 4분의 3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을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r분의 a로 여기서부터 끝까지 일단 먼저 처리를 하죠. 그러면 빨간색 영역은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1-r 분의 초항이 얘죠. 4 약분되니까 맞죠? 4, 3, 12, 12이네요. 여기서 앞에 8을 따로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봐서 그죠? 그럼 얘는 4분의 1이니까 4 곱하니까
48 더하기 8 56인가요? 56이 있습니까? 답 3번 맞죠?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18번. 자, 이렇게 또 그림이 나왔습니다. 한 변의 길이 1인 정사각형이고 2대1로 내분한 점을 만들어서 A1, B1, C1, D1을 만들고 얘를 또다시 2대1로 내분해서 쭉쭉쭉 하는데 넓이의 합을 넓이 n일 때 넓이 SN이라 할 때 그 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제일 첫 번째가 요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요 놈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1일 때는 S1인데 S1이라는 것은 1 집어넣은 거니까 A1, B1, C1, D1 헷갈리지 마세요. 1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요 기울어진 거부터 출발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얘는 일단은 B가 일정하니까 무조건 우리가 B로 찾아가면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은 넓이 B는 길이 B의 제곱이니까 일단은 길이 B부터 가죠. 제일 첫 번째가 이 첫 번째는 아니지만 실제 이 길이가 지금 1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2대1로 내분한 거니까 실제 이 길이가 3분의 2죠. 실제 길이죠. 얘는 3분의 1입니다. 그죠? 그럼 피타고라스 쓰게 되면 9분의 4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9분의 5의 루트니까 3분의 루트 5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빨간 색깔 이 길이 이 길이가 3분의 루트 5라고요. 그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썼고 3분의 루트 5고 그럼 이 전체 애초에 이 길이는 1이죠. 빨간 거. 빨간 길이가 얘가 1이거든요. 빨간색으로. 그럼 길이 B를 보면 길이 B가 1대 3분의 루트 5니까 실제로 이제 도형이 변화하는 넓이 B는 어떻게 됐어요? 제곱 B니까 1제곱 대 3분의 루트 5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넓이 B는 1대 9분의 5가 된다는 소리고 따라서 넓이의 변화는 공비 R이 9분의 5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무한정 미급수 합공식 쓸 수가 있고 초항 자체는 지금 A1, B1, C1, D1의 넓이기 때문에 얘가 한 변의 길이 3분의 루트 5인 넓이기 때문에 초항이 9분의 5가 되겠죠. 제곱이니까. 맞죠? 그래서 S1부터 쫙 가는 건데 초항이 9분의 5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R은 또 R이 9분의 5예요. 맞죠? 이거 구하란 소리니까 맞죠? 넓이 B로 바로 처리하기가 쉽죠? 9분의 4분의 9분의 5니까 99 약분하고 4분의 5가 되겠네요. 답이 1번인가요? 네, 바로 풀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제 넘어가보죠. 19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등비급수 문제네요. 함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의 내저 하는 원의 중심, 내심이죠, 내심. O1. 그래서 AB, AC에 접하는 두 원 중에서 그 두 원이 원이 두 개 생긴다는 얘기네. O1을 지나게 되는 O1을 지나는 녀석이 이렇게 있지만 또 큰 녀석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큰 녀석은 제외하고 작은 녀석을 이렇게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레 길이니까 이번에는 사실 길이 B만 알면 돼요. 길이는 1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곡선으로 생겼지만 원의 둘레가 곡선으로 생겼지만 우리는 실제 길이 B만 구하면 되겠다. 맞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이게 지금 길이가 2잖아요. 그럼 우리 O1에 대한 반지름 길이는 찾을 수가 있느냐라는 건데 내심이니까 각의 이등분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각이 지금 실제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F할게요. F 했고요. 내심이니까 각이 같잖아요. 30도, 30도로 같은 거고.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90도가 될 거고. 맞죠? 옆에 있으니까. 여기서 수선을 내려주면 90도가 될 거고. 그래서 뭐 길이가 바로 나오겠죠. 이게 1이고 반이니까. 왜냐면 이 두 개가 합동이거든요. 정확하게 RHS 합동이죠. 그렇죠? 길 반지름에 대해서 공통면이니까. 맞죠? RHA 합동인가? 뭐 어쨌든 뭐든 관계없습니다. 반지름이라서 뭐 합동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지금 30도고 이게 60도니까 우리가 길이 탄젠트 쓸 때는 1 곱하기 탄젠트 30 처리해 보면
1 곱하기 3분의 루트 3이니까 실제 이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O1의 이제 반지름 길이가 3분의 루트 3이니까 L1의 길이가 나와요. 1의 둘레니까 2파이 R이죠. 그래서 3분의 2 루트 3 파이가 일단은 L1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공비만 구하면 되는데 공비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보세요. O2도 그럼 O1을 지나면서 AC, AB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한다는 얘기는 이 접점, 이 점하고 O2의 이 접점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같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가 R2라고 하게 되면 이 길이도 R2가 되는 것이죠. 길이 같고 여기 공통변이니까 그리고 여기 90이죠. 아예 R2 그러니까 그 접사의 성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RHS 합동 때문에 또 결국 이각 같으니까 이 지금 AO2라는 이 변은 AO1 즉 그 내심의 각의 이등분선 위에 지금 O2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O2라는 녀석은 지금 일단은 그 새로운 녀석이 내심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O1에서 BC의 그 평행이 되도록 작도를 해버리면 작도를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제 평행선을 끊는다는 얘기죠. 작도를 하면 보세요 이렇게 자, 평행선을 이렇게 작도를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평행선이니까 그러니까 접선을 껐다 할까요? 뭐든 관계 없는데 평행선을 껐다 하죠. 그러면 얘를 연장을 시켜주면 이 선을 우리가 했던 걸 연장을 해주시면 그대로 계속 연장해주면 어차피 그 각의 이등분선의 위에 O2, O1이 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이 점 자체가 애초에 정삼각형에서 정삼각 ABC에서 수직이었죠, 그죠? 수직인데 평행선이기 때문에 동의가 같다 때문에 또 90도가 돼버리니까 그럼 이제 이 직선 그러니까 A51과 이 직선 이 평행선을 끈 것은 또 그 접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어쨌든 그럼 새로운 삼각형 자체가 지금 이게 90도가 되니까 이게 30도고 90도고 60이 되니까 이 지금 새로운 삼각형 요 삼각형이 또 정삼각형이 된다는 소리죠. 되겠죠? 그래서 다시 빨간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됐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이 O1에 대한 둘레하고 O2에 대한 둘레 길이 B는 결국은 어차피 그 정사각형의 그 내접원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직선의 길이,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 B랑 동일하겠죠. 닮음이니까. 닮음 안에 도형이 있으면 곡선이라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이 직선 BC 대 요 새로운 빨간 색깔 한 변의 길이, 이 B를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 B도 지금은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또 다르게 돌려버리면 이 파란 색깔 이 전체 높이 B 대 A51의 길이를 구해도 돼요. 뭐 어떤 거든 관계가 없습니다. 반지름으로 뭐 가도 되고. 근데 아까 우리 애시당초 반지름 O1의 길이가 3분의 2 루트 3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걔를 좀 표현해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3분의 2 루트 3. 근데 이 빨간 색깔 정사각형이니까 요 각이 60도고 따라서 이 각이 30도거든요. 90이잖아요. 접선이라서. 그럼 또 길이 뭐죠? 길이 코사인을 쓰게 되면 이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R1이라 했을 때 R이라 하죠. R 곱하기 코사인 30이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R 곱하기 코사인 30 3분의 2 루트 3 뭐 어떻게 관계없는데 코사인 30은 뭐죠? 오랜만에 할 거다. 2분의 루트 3인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R은 3분의 2 루트 3에서 2분의 루트 3 역수차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약분 되니까 3분의 4네요. 그럼 R의 길이가 3분의 4가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실수 이거 L1은 지금 둘레 길이거든요. 반지름은 3분의 루트 3이었죠. 맞죠? 그러니까 3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고 3분의 루트 3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R 코사인 30이 3분의 루트 3 돼야 되니까 역수치 해주면 3분의 4가 아니고 3분의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약분되니까. 그래서 이 R 자체가 지금 3분의 2인데 끝났어요. 길이 그러니까 이제 직선으로 우리가 곡선의 길이 B를 판단할 수가 있겠다. 뭐 굳이 둘레 아니면 반지름에 의해서 충분하니까. 얘가 3분의 2지 않습니까? 실제 길이가. 근데 이 실제 길이 어떻게 되죠? 이게 아까 그 정사각형 길이가 2인데 이 내심에 딱 반등이니까 이게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길이 B가 1대 3분의 2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원 안에 있는 이 둘레 B도
그러니까 원의 둘레 길이비도 1대 3분의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곡선 역시도. 그래서 공비 자체가 3분의 2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비 자체가 끝났어요. 그냥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닮음으로 바로 찾는다는 얘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공식 넣어주시면 되겠죠. 1 마이너스 공비 R 3분의 2분의 초항이 L1 자체가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3분의 1이니까 밑에가 맞죠? 3분의 1이니까 약분 되고 3% 파이가 되겠네요. 파이가 있었으니까. 그럼 답이 있습니까? 3번이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직선의 비로서 그 곡선 둘레의 길이비를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역시 닮은 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계속해서 2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수열 AN, BN이 있는데 AK가 2N-1이고 AN, BN의 곱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 얘를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일단 얘 자체가 의미를 가만히 보니까 SN이다, 그죠? 그럼 SN이 주어졌을 때 우리 AN 찾는 방법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AN이란 것은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는 SN 빼기 SN-1이었죠. n이 물론 2보다 같거나 클 때. 근데 우리가 무한까지 보낼 거니까 n이 2 이상인 걸로 당연히 볼 거죠. n은 어차피 앞에 유한계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AN은 일반하게 바로 나오겠죠. 즉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SN에다가 n-1인 2의 n-1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 날라가니까 결국은 2의 n-1승을 묶어버리면 한 놈은 2고 빼기 1 1은 날라가고 이건 1이 되니까 결국 an이 2의 n-1입니다. 승입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 넣으면 되니까 2의 n승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전개를 좀 해보죠. 전개해보면 준식 자체는 어떻게 되면 3의 n승 더하기 4의 n승분의 an 곱하기 bn이거든요. 일단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은 이 두 개 곱하는 거니까 곱한다는 것은 지수법칙에 의하면 2의 2n승 마이너스 1이다. 그죠? 바로 됐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an bn입니다. an bn이라는 것은 an 플러스 1의 제곱이라 했으니까 얘의 제곱이에요. 얘의 제곱이라는 것은 지수법칙에 의하면 얘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더하기 2의 2n승이 된다. 그죠? 그럼 얘는 결국은 그러니까 2의 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4의 n승 나눌 거니까. 그래서 얘 준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3의 n승 더하기 4의 n승분의 얘를 2의 제곱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따로 빼내고요. 그 다음에 4의 n승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얘 오른쪽 거는 그대로 4의 n승 살아있고. 자, 그러면 얘는 분모 문제 똑같이 4의 n승 나눕시다. 나눠주시면 얘는 0으로 가고요. 수렴이. 얘는 1로 수렴하죠. 그래서 0 더하기 1로 수렴하고 분모는. 분자는 얘가 2분의 3이네. 그죠? 동량 처리하면 2분의 3은 약분이 되니까 2분의 3. 고로 우리 수렴 값이 2분의 3으로 맞나? 잠깐만요. 맞네요. 2분의 3으로 수렴을 합니다. 보통 저 수렴이 분수 잘 안 주는데 2분의 3 답이 맞습니다. 그죠? 2분의 3으로 수렴하겠다. 식을 우리가 이제 변형하는 문제입니다. AN을 표현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BN이 있어도 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형태에 대한 전적인 문제식 문제였고. 자, 21번 가겠습니다. 합성함수인데, 겁먹을 거 없죠. F 2분의 1부터 먼저 처리하면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무한으로 가면 다 0으로 가니까 F 2분의 1은 일단 안에 녀석이 2가 된다는 게 바로 암산으로 된다, 그죠? 그래서 F2를 이제 구하면 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죠? 그래서 x 대신 이제 2를 집어넣어 주시면 결국 2의 2n승 나눠주셔도 되겠죠. 2의 2n승으로 나눠주시면 얘는 이제 1 되고 얘는 또 0으로 갈 거니까 얘는 극한 값이니까 바로 뭐 처리해보면 1 플러스 0분의 이 단어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2 곱하기 2n승이니까 날아가고 2 더하기 0으로 수렴하니까 2로 가겠죠.
안 빠르죠? 우리가 이론 열심히 했고, 예수문제 열심히 푸니까, 뭐. 22번. 자, 이것도 우리 쌤이 한번 언급했었죠.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얘가 수렴하고, 그러면 이제 괄호 묶음, 그러니까 가로를 달리 묶는, 급수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제 보존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문제니까 그냥 바로 그거 다 생각하고 했다 치고 풀게요. 2 나누기 12를 처리하게 되면 0입니다. 1, 11, 98입니다. 88 돌아오네요. 20 실제로 또 1, 11, 90 이렇게 돌아가니까 1818 즉 다시 말하면 0.181818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A1, 얘가 A2, 얘가 A3 이렇게 되는 거죠. 1818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결국은 얘 써보면 4의 1승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8 더하기 4의 세제곱분의 1 그러니까 그 문제였잖아요. 그죠? 우리 4의 제곱분의 8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얘가 각각이 그러니까 얘 이 안에 있는 일반항이 4의 n승분의 8승보다는 각각을 잡고 얘 급수 자체가 기하급수로서 수렴을 하니까 얘의 가로 묶음도 영향을 받지가 않고 따라서 얘는 뭐 이렇게 다 설명했었죠. 그죠? 1서부터 무한까지 4의 n-1승분의 1 더하기 4의 2n승분의 8 이렇게 가로를 다 이제 재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각각의 수렴하니까 처리해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홀수끼리 보고 짝수끼리 따로 보셔가지고 바로 공식 처리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푸셔야 되는 게 맞고 그럼 이제 처리해 보시면 1-r이 지금 얘죠. 공비가 그럼 4의 제곱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인가요? 초항이 또 4분의 1이네. 더하기 얘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공비는 이번 16분의 1이고 초항이 16분의 8 16분의 8은 몇 분 되나? 28, 16, 2분의 1이네. 깔끔하네,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 처리합니다. 16분의 15 16분의 15 그럼 약분 되니까 15분의 4 16분의 15 약분 8 15분의 8 그러면 15분의 12 15분의 12 맞네요. 3으로 약분하면 4분의 5분의 4 맞죠? 네. 그래서 5분의 4가 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시간 좀 볼게요. 빨리 풀어야겠네. 23번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다. 그죠? A1 1이고 그럼 쓸게요. 그냥 A1 1 그 다음 A2 3 A3는 3 1일 때니까 A1의 3배 A3는 3이네요. 또 A4는 A2의 3배 3배니까 A2의 3배면 3의 제곱이네요. A5 또 합니다. 3의 제곱 맞죠? 5는 3이니까 3의 또 A6는 A4의 3배니까 3의 3승 이렇게 감 오죠? 어떻게 가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수열인데 뭐 이렇게 두 개의 항씩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추천에서는 뭐 끝났습니다. 그러면 일단 분모에 있는 A2에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부분 수열인데 A 짝수잖아요. 그럼 A 1일 때 n이 1일 때는 A 곱하기 1이니까 A2 즉 A2인 항 A 곱하기 1인 항이 얘잖아요. 그 다음 A2 곱하기 2인 항 A4항 즉 얘잖아요. A6항 A2 곱하기 3인 항 얘잖아요. 그럼 이 n이라는 것은 지금 지수가 2일 때 2 보시면 빨간색 써드릴까? 그런 거 잘 보시죠.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해서 3의 n승, 3의 n승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최초로 지금 이렇게 변화될 때니까 A2n이란 것은 이때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n일 때 n. 그럼 A2n 나왔어요. 3의 n승입니다. 그죠? 따라서 A2n은 일단 먼저 확보가 가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해봅시다. A1서부터 A2n까지 합이니까 뭐 이거 홀수끼리 다 처리하고 1, 3, 3의 제곱, 3의 3 이렇게 하고 그다음 짝수끼리 처리해가지고 이게 등비수열 합공식 써도 되겠지만 뭐 그냥 한 방에 처리해도 되죠. 한 방에 처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어쨌든 A2n까지 합이니까 여기까지 합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여기까지는 위에 이제 분자 처리하려고. 그럼 여기까지 합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최초로 3의 n승으로 변화되는 녀석이니까 이 앞에 있는 녀석은 아마도 3의 n승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지금 두 번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더해지는 거죠. 그죠? 쭉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짝을 좀 짓냐면 뭐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두 개, 이 두 개 묶음으로 이 두 개 묶음, 묶음, 묶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총 지금 몇 개가 있냐면 1, 2, 3 이렇게 있으니까 총 n개가 있죠. 묶어놓으면. 즉 다시 말하면 2 곱하기 3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해서 2 곱하기 3의 n-1승까지 총 몇 개가 있냐면 뭐냐 이거 n-1개가 있다 그죠? 그리고 공비는 지금 r이 3이에요. 그럼 얘로부터 n-1까지의 등비수열 합공식 써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1하고 3n을 따로따로 3n승을 따로따로 더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얘부터 일단 먼저 합을 처리를 합시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 합을 먼저 처리하면 r-1 이렇게 그걸로 갈게요. r-1에 초항이 2 곱하기 3 괄호 열고 3에 지금 항수가 n-1승이죠. n-1개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를 먼저 합니다. 그럼 얘는 2니까 약분이 먼저 또 깔끔하게 되어줍니다. 운 좋게. 그럼 얘 분배하면 3의 n승 3 빠지니까 결국은 일단 3의 n승 마이너스 3이라는 게 확보가 되고 거기서 1이랑 3n승 더해주면 위에 있는 분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분자는 2 곱하기 맞죠? 3n승 3n승 두 번 더하니까 3의 n승 마이너스 3이랑 1 더하니까 마이너스 2가 분자고 나누기 a의 2에는 3의 n승을 극한 보내라 이거죠. 됐죠? 그럼 3의 n승 나눠주면 어디로 가요? 얘는 1분의 얘는 2 빼기 0으로 가죠. 그래서 어디로 수렴하냐면 2로 수렴한다. 안 어렵죠? 처음 구글 수열 형태를 좀 물어봤는데 우리가 규칙성 잘 찾아가지고 수열의 형태를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정리 잘 해주시고 2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같은 경우에 지금 삼각형이 3번 돌아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y좌표를 지금 구하려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변화되는 게 요때가 지금 길이가 3이다 그죠? 근데 3분의 2씩 줄어드니까 실제 P1의 높이를 따져보면 우리 길이 사인으로 보죠 그죠? 길이 사인으로 보게 되면 얘는 3 곱하기 사인 30 즉 2분의 1이니까 얘가 2분의 3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돌 때는 이 길이가 3 곱하기 3분의 2죠. 해서 실제 이제 얘가 얼마큼 높아졌느냐의 문제니까 실제 이 길이에서 이만큼이 더 높아졌다 그죠? 그러면 그 높이를 구할 때는 여기서 이게 90도가 될 테니까 이게 30도가 되고 또다시 어렵죠? 어렵습니까? 길이 사인을 또 처리하게 되면 실제 더 추가되는 높이가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일단은 따로따로 이렇게 처리하려는 거지. 어차피 3번 돌아가니까 이렇게 형태가 올라가는 게 하나 또 그대로 떨어지고 요렇게 올라가는 요 상황이거든요. 이때의 실제 올라가는 높이가 이 높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3번씩 반복되는 구조에서 올라가는 형태를 따로따로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미술 합공식으로. 그러면 실제 P3, P4의 길이는 3 곱하기 3분의 2고 얘는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고 그죠? P2, P3 길이가 그럼 요 파란 색깔 요 길이가 3 곱하기 3분의 2의 쓸게요.
3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놈 더하기 P3, P4는 3 곱하기 3분의 2에 1승, 2승, 3승이죠. 3승의 2분의 1. 그래서 세 칸 돌아가는 놈의 일단 높이를 먼저 다 더하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등비수열 그 급수, 등비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공비가 지금 9분의 4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단 바로 처리가 돼요. 1-r분의 초항인 2분의 3. 그럼 9분의 5분의 처리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공비가 27분의 8이네. 아, 좀 문제가 또 힘들게 줘놨네요. 27분의 8. 좀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공비 27분의 8입니다. 다시 계산할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7분의 8이니까 27분의 19가 되고, 이거 2분의 3이니까 범부수 처리해주면 38분의 81. 그래서 올라가는 일단 형태에서 첫 번째 올라가는 이 형태들은 다 이제 더해줬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가는 형태가 이제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이거거든요. 이제 한 칸 갔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빨간 색깔 요 길이 더해줄 거 있죠. 그 다음에 한번 돌고 여기서 요렇게 그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 부분, 실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높이만 관심 있잖아요. 요 부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분리를 좀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길이 이렇게 더해지 나가는 상황이니까 요때는 길이가 어떻게 결정되냐면 3 곱하기 3분의 2에서 사인 30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빨간 색깔은 두 번째 3 곱하기 3분의 2에서 사인 30인 2분의 1. 이게 초항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게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3 곱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3 곱하기 3분의 2의 4제곱의 2분의 1이죠. 그래서 걔를 씁니다. 예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등비수열 합으로 또 내려질 거니까 빨간색 실제 또 두 번째 칸일 때 넓이는 역시나 이번에 공비가 27분의 맞죠? 8이고 공비가 그 다음에 초항은 얘니까 1이네 다 날아가니까 그래서 1-27분의 8 똑같죠? 분의 이번에는 초항이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처리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다 했고요. 이제 초록색 갑시다. 초록 색깔은 순수하게 떨어지는 길입니다. 이번에 이제 음수가 나오겠네요. P2, P3 최초로 떨어지고 좀 지우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떨어지는 게 P2, P3로 떨어지고 맞죠? 올라갔다 올라갔다가 이때 P3, P4, P5, P5, P6에서 또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실제 길이들을 다 구하는데 얘들은 바로 Y축과 평행합시 떨어지기 때문에 길이가 그냥 바로 나오죠. 그래서 얘가 3이고 얘가 3 곱하기 뭐요? 3분의 2고 그러니까 실제 길이가 3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만큼이 그냥 떨어지는 거죠.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빼기로 처리될 녀석들은 3 곱하기 3분의 2의 뭐 이거 제곱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3분의 2에 이번에는 5승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더해질 거니까 R이 이번에도 역시나 27분의 8이 될 거고요. 위에 처리하게 되면 이제 1-R 똑같이 이렇게 되고 분의 초항은 3, 3약분 되니까 3분의 4인가요? 맞죠? 네, 이렇게 되니까 또 정리를 할게요. 네,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38분 72만큼이 초록색으로 빠져야 되는 거죠, 결국은. 맞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이제 빼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파란 색깔 38분의 81, 38분의 54 두 개 더한 상태에서 38분의 71을 빼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계산이죠. 38로 다 두 번 해놨고, 38분의 81 더하기 38분의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니까요. 72 뭐 대표 유형이니까 풀어보시고 얘 두 개가 9네요. 사라지면 남는 게 9고 9 더하기 54니까 8분의 9 더하기 54는 9 63인가요? 약분되나요? 7, 9, 7, 9, 3 안되죠 약분. 38분의 63이 답이 되겠습니다. Y좌표죠. 그래서 3단으로 이렇게 돌 때는 각자 따로 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풀이 잘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뒷장에 도형으로 풀어보는 등비구수를 각자 또 꼭 한번 이거 풀어보세요. 검사할 때는 꼭 이거 볼 겁니다. 프랙탈 아트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보시고, 또 풀어보시고.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하루 만에 24문제 다 풀어서 여러분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